아니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계속 뱅뱅뱅뱅 돌면 잠 당연히 못 잡니다. 생각력은 다른 측면에서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 가지 생각을 이어갈 수 있는 이 힘 말이죠. 살짝 명상을 더 해보세요. 숙면까지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생각력을 워낙 강조하지 않습니까? 생각력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가 읽은 것을 쭉 이어서 그 맥락을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가 할 일을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그 계획을 그냥 써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마치 시뮬레이션 돌리듯이 잡념 없이 쭉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밤이 됐어요. 일기 쓰기 전에 자기의 생각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러니까 영화 보듯이 쭉 돌려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걸 생각 능력이라고 그래요. 이 생각력이 키워지면 여러분들은 읽은 것도 많이 기억에 남길 수 있고요. 어떤 것에 대해서 뭔가 자기의 생각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생각의 이음에 힘이 좋기 때문에 기가 막힌 구상을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생각이 추상에 머무르지 않고 아주 구체의 세계까지 나갈 수 있다든지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생각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잡념, 다양한 생각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있죠. 이건 생각력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잠을 주무실 때 여러분들이 나는 머릿속에 너무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이거는요, 한 가지 생각을 쭉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이 아주 단편적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거는 뇌가 엄청 각성되는 그런 효과를 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양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은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생각력을 제대로 하는 이 생각 방식을 사실 주무시기 전에도 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는 생각의 방식은 여러분들이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된답니다. 자, 여러분들 말이죠. 한 가지 원칙을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또는 자기가 경험한 상황에 대해서, 이거는 뭐예요? 나의 바깥에 있는 존재들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력이 좋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숙면을 취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바깥 것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좀 불안정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분노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으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력이 좀 순수하게 퓨어한 생각으로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생각력이 좋은 사람이 생각력을 이용해서 쭉 이어서 생각을 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생각의 대상을 자기 안으로 제한하는 거, 이게 핵심 원칙이다. 이 부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오늘 내가 경험한 것들이 있어. 그런데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어. 그러면 그것은 상황적 요인 등등이 작동을 해서 내가 감사한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깥의 부분은 삭제해버리고 내가 그때 느꼈던 감사한 마음만 쭉 이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감정 상태를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의 생각들이 우리를 안정화시키고 우리를 숙면에 들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이외에도 사랑의 감정이 너무 강하게 오늘 떠올라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의 감정을, 그 감정 상태 자체만 쭉 다시 되뇌어 보시는 그런 생각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기 내면을 향한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숙면 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들 하지요. 안테나를 밖으로 돌리지 않고 내 안으로 돌려라. 여러분들, 안테나를 내 안으로 돌리시면요, 쭉 생각의 이음을 해주시고 그것에 의해서 숙면도 취하실 수 있고 우리 정신 상태 전체를 안정화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실제로 이거 되게 중요하죠. 세 가지 제가 들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남에 대한 생각이에요. 오늘 내가 뭔가 남과의 관계에서 경험을 했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정을 동반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주 뇌를 강하게 활성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생각, 이거 하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실패한 상황에 대한 생각, 이거 마찬가지로 분노를 동반하거나
하거나 자기 비하의 감정을 동반하거나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신이 실패한 상황에 대한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이거 아까 원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나의 외부에 있는 생각들이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숙면을 취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성격이죠. 세 번째, 또 이것도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라는데요. 내가 책을 읽은 것, 내가 영화를 본 것 등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지식을 굉장히 강조하고 내가 습득한 지식을 머릿속으로 되뇌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를 자기 전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식이나 어떤 스토리는요, 우리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려는 욕구를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내가 책 읽은 것들을 쭉 상상하시지 않습니까? 욕심이 생겨서요. 그걸 더 선명하게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발동해서 역시 숙면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타인의 생각, 자신의 실패에 대한 생각 또는 어떤 지식에 대한 생각, 이것은 주무시기 전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낮 시간에 하시는 거예요. 낮 시간에 하실 때도 제가 어떻게 하는 걸 권한다고요? 네, 기록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을 이성적 판단의 세계로 치환시켜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들 주무실 때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답을 아까 기본적으로는 드렸죠. 안테나를 어디로? 안테나를 우리 안쪽으로 돌리는 그런 생각을 머릿속으로 쭉 하시면서 주무시면 숙면에 도움이 돼요. 우선 첫 번째는 감사의 생각입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특별히 이건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떠올려봐도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 이런 경험을 끌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경험을 끌고 온 다음에 바깥의 생각,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사실들, 걔는 떨쳐버리고요. 내가 감사했던 그 감정 상태, 이게 쉽지가 않아요. 명상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이게 가능한데요. 내가 감사함을 느꼈던 그 감정 상태만 쭉 다시 느끼거나 생각을 해보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이거 노력해서 가능해지면요. 주무시면서 명상을 동반한 수면을 하실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는 역시 사랑의 감정입니다. 우리가 남녀 간의 깊은 사랑도 있고 사람들에 대한 아주 넓은 의미의 사랑이 있거든요. 오늘 내가 하루를 지내면서 사랑을 사람들에게 주었던 경험에 대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행위를 한 그 사실을 기억하지 말고요. 그 사랑의 감정만 기억하시고 걔를 쭉 감정을 되뇌어보는 생각에 이임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좀 쉬운 것 세 번째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것은 우리의 몸을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내부, 심장이라든지 허파라든지 위라든지 또는 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우리의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근육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런 기관들이죠. 그 기관들을 스캐닝 하듯이 머릿속으로 쭉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가능하면 내 신체 기관이 지금 피가 아주 원활하게 쑥쑥 흐르면서 편안한 상태로 내가 힘이 쭉 빠져있네. 아주 정말 편안한 상태네. 이렇게 느끼면서 자신의 몸의 어떤 기관을 하나만 생각하셔도 되고요. 하나 생각하고 그 다음 생각하고 그 다음 생각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래서 우리의 육체적인 내면을 쭉 생각에 이음을 하시면서 그것이 마치 땅속으로 쭉 꺼지는 것처럼 편안한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이 상태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숙면을 취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 방식은요, 우리가 바디 스캐닝 종류의 명상을 할 때도 잘 쓰는 방법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생각을 하시면서 주무시면요, 여러분들 숙면하시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세 번째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밤에 바디 스캐닝 하는 것을 자주 해보시고 사랑의 감정도 느껴보시고 감사의 감정도 다시 한번 되뇌어서 쭉 생각을 이어보시는 이거 자주 하시면요. 첫 번째, 두 번째도 여러분들이 길게 생각을 이어가실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불면증 그거 꼭 고치시기 바라고요. 그냥 불면증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을 자면서 우리 자신을 너무너무나 안정된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도 여러분들 함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명상적인 우리의 행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명상의 방법에서 사실 이것저것 조금 차용해 온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느끼셔도 됩니다. 저는 명상의 가장 큰 효과는 자신이 자기의 생각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장기관을 쭉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어. 그때 잡념이 들어오겠죠. 처음에는 들어오는 잡념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장기관을 생각하고 이렇게 바디 스캐닝을 하셔도 괜찮아요. 놀라운 것은요, 이게 한 2달이나 3달 정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바디 스캐닝의 명상을 시작하면 그 사이에 한 10분을 했는데도 잡념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돼요. 심지어는 어떤 자연의 현상을 정말 멋지고 고요한 그러한 자연의 모습들이죠. 그런 것을 쭉 상상을 하는데 그것도 생각이 끊이질 않아요. 명상의 능력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생각력이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생각력은 사실은 명상의 기법하고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명상을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움과 동시에 기본적으로는 이 편도체를 안정화시켜 줌으로써 우리 몸과 마음 자체를 아주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생각력을 키워주는 하나의 훈련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안정화시키고요. 제가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생각 능력도 같이 키워가시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